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차례로 개장합니다. 코로나 종식으로 1,000만 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 전북도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협약을 맺고 포괄적 권한 이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틀간 많은 비가 내린 강원도 내륙과 산지에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마는 오는 4일쯤 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주택조합을 짓는다며 조합원들에게 88억 원의 분담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조합장 등 2명이 구속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도 해수욕장 가운데 처음으로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내일 개장합니다. 강원도와 각 시군은 코로나19 안전 해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올해 동해안에 1,000만 명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한 해수욕장, 즐길거리 가득한 해수욕장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김인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개장을 하루 앞둔 강릉 경포해수욕장. 바닷물과 백사장을 먼저 즐기려는 피서객들이 연이어 찾아와 시원한 여름바다를 즐겼습니다. 바다도 볼 겸 축제도 볼 겸 하고 친구들이랑 왔는데 시험 기간에 쌓였던 스트레스도 다 풀리는 것 같고 가슴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지역의 수제 맥주와 특산 음식을 바닷가에서 즐기는 건 어떨까? 오늘부터 사흘간 경포해변에서는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열리는 등 여름 내내 다양한 즐길거리가 이어집니다. 오늘부터 비치비어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셔서 즐겼으면 그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900만 명 가까이 찾았던 동해안엔 코로나 발생 직후인 2020년 362만 명, 2021년 500만 명대였고 지난해에도 700만 명을 넘기지 못했는데 4년 만인 올해 다시 1,000만 명을 넘길 전망입니다. 보트를 타고 나간 연구원들이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 안쪽 해상에서 바닷물을 떠 담습니다. 지난해까지 감염병이 걱정이었다면 올해는 방사능이 우려돼 검사를 하는 겁니다.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는 개장 전후 한 차례씩 진행하고 일본에서 오염수를 방류한 뒤엔 이곳 속초해수욕장과 강릉 경포해수욕장에서 매주 한 차례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장의 간이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pH랑 용존산소 항목 측정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해수에서 측정되는 값 정도로 나왔고요. 그래서 크게 문제 없는 수치로. 정확한 측정값은 채취한 바닷물을 전문기관으로 보내 검사를 의뢰한 뒤 일주일 뒤 받게 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순환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하여 수상안전요원 안전장비를 충분히 배치하고 이안유 시스템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방사능 검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동해안 86개 해수욕장은 강릉 경포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개장하며 오는 8월 27일까지 운영합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경찰청이 내일부터 2달간 피서철 교통안전대책 추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강원경찰청은 교통경찰 등 하루 최대 500여 명의 인원과 순찰차 등 장비 200여 대를 투입해 혼잡이 예상되는 영동선과 서울 양양선을 포함한 고속도로 14개 구간과 주요 국도 6개 구간에서 특별 교통관리를 시작합니다. 또 주요 피서지나 유흥가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암행 순찰차 8대를 배치해 과속과 난폭운전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특별자치시도인 강원도와 제주도, 세종시가 내년에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하는 전북도와 연대해 공조체제를 구축합니다. 강원도, 제주도, 세종시, 전북도는 다음 달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협약을 맺고 각 지역 특별법 개정과 재정분권, 포괄적 권한 이양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자치단체가 헌법상 지위를 확보하도록 헌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명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 시작된 장마전선이 올라오면서 강원도에는 이틀 동안 150mm가량의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곳곳이 침수되는 등 비 피해도 잇따랐는데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된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송미 기자입니다. 소방차 여러 대가 배수 펌프로 물을 빼내고 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는 반쯤 물에 잠겼고 밭에 있던 옥수수대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교회 앞에 있던 꽃밭은 다 망가졌습니다. 제 옆에 있는 교회는 지금 물에 잠겨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장맛비로 1km 길이의 배수로가 막히면서 마을길과 교회 입구가 침수된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고 위에서는 쏟아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렇게 불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급해서 장대비가 밭고랑 사이로 빠르게 내려옵니다. 흘러내려온 비는 주택 안과 화단까지 들이쳤습니다. 어제 낮 12시 30분쯤 춘천 내륙 지역에 시간당 60mm의 비가 쏟아지면서 1층짜리 공방이 일부 침수됐습니다. 한 10분 상간에 갑자기 물이 확 쏟아져 내려왔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밑에 뭐가 이렇게 흐르는 거 보니까 시뻘건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장맛비가 집중된 어제와 오늘 강원도에는 주택이 물에 잠겼다거나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10건 접수됐습니다. 춘천은 14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영월 137, 양구 116 등 100mm가 넘는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렸습니다. 특히 북춘천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이 60mm를 넘은 건 집중호우가 있었던 지난 2020년 이후 3년 만입니다. 북한강 수계댐들은 올해 처음으로 수문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팔당댐과 청평댐에 이어 의암댐과 춘천댐도 오늘 오전부터 초당 280톤에서 400톤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앞으로 사흘 동안 강원도와 중부 내륙 지역은 장마가 잠시 멈출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오는 4일부터 다시 비가 내릴 예정이라 산사태나 계곡물 불어남,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강릉 신영극장이 문을 닫을 무렵 지역의 영화사를 안타까워하던 시민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독립예술전용극장 신영을 탄생시켰습니다. 원주에서는 60년 역사의 아카데미 극장을 보존해야 할지 철거해야 할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원강수 원주시장이 극장 철거를 결정한 뒤 보존 측 시민들을 만나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확인돼 거짓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방침을 결정해놓고 보존 측 시민들을 만나 면밀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한 것은 맞지만 거짓말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는 거짓말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아침을 만난 거는 철거를 내부적으로 그 시정조정위원회 그 결과도 있었고 또 그간에 충분한 여론 수렴을 했다고 판단해서 철거 방침을 정한 겁니다.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하세요? 당시 철거 결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부 방침일 뿐이었다며 실제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했고 다만 철거 결정을 뒤집지는 않았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내부 방침을 바꿀 만한 변경할 만한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어서 그대로 내부 방침을 저희가 발표를 한 겁니다. 거짓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원 시장은 간담회 바로 다음 날 극장 철거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때문에 원주시가 철거로 결론을 내놓고 의견 수렴을 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 간담회를 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후 시청 직원의 내부 고발을 통해 간담회 전에 철거 결정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원주시의회 시정 질문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원주시의 요청에 따라 참석한 자리였는데 이렇게 시민을 속일 줄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시장이라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허위사실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는지 그게 너무 개탄스럽고 원주 시민으로서 소통을 원하시는 원주 시장님이 맞는지 소통을 원하시기 위해서 시장실을 또 1층으로 옮기셨고 그 소통을 강조하시는데 과연 저희들하고는 언제쯤 소통을 해주실지. 이 사실을 처음 고발한 원주시청 직원은 인터뷰를 통해 시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시작한 공직 생활인데 오히려 시민들을 속이고 있다며 공무원으로서 상당한 회의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1년 민선 8기 원주시정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였습니다. 극장 보존 여론에 맞서 원주시와 시장이 법인카드를 가장 많이 사용한 이른바 단골식당 주인이 철거 여론을 주도했습니다. 시민들의 토론 청구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며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극장 철거 안건은 서면으로 그것도 하루 만에 처리돼 시의회에 상정됐고 이후 시의회 심사는 여당 의원들의 수적 우위를 앞세워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극장을 매입하고
국비까지 확보한 아카데미 극장 보존 사업은 이렇게 1년도 안 돼 철거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철거 위기에 놓인 극장을 지키고 싶어하는 시민들은 원주시가 거짓말에 억지, 졸속 행정도 모자라 철거안마저 위법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하겠다며 조합원들에게 계약금을 받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고성군 토성면에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을 한다며 가족, 지인들로 업무대행사 대표, 조합장직을 구성하고 거주지 제한 등으로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도 가입시켜 조합원 194명에게 88억 원의 분담금을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담금을 모두 인출한 뒤에는 33억 원의 업무 대행비를 받지 못했다며 사업 부지를 가압류해 2021년 경매 처리했고 피해 조합원들은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에 강릉원주대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첨단산업 부트캠프는 대학과 기업의 공동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첨단 분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부의 신규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반도체 포장 분야 회사 등 모두 11개로 강릉원주대는 앞으로 5년 동안 모두 80억 원을 들여 전문 인력을 양성해 강릉 과학산업단지의 반도체 기업 인력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태백시가 지난 2018년 조성한 동점 산업단지 분양률이 조만간 100%에 이를 전망입니다. 태백시는 현재까지 모두 16개 기업과 신규 분양 계약을 체결해 분양률이 90%에 이르고 있고 5개 기업도 입주를 희망하고 있어 곧 100% 분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재 동점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을 가동 중인 곳은 5곳이고 3개 기업은 공장 건립 공사에 들어갔고 2개 기업은 하반기 건립 공사를 시작합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